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두 분은 혹시 또 남성분들이다 보니까 예. 더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편견을 가지긴 하는데 네. 스포츠 혹시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좋아하죠. 어. 운동도 잘하고 저는 잘하신다. 숨쉬기 운동을 비롯해서 농담이고요. 되게 좋아해요. 어떤 뭐 스포츠 저는 혹시? 특히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어. 보는 거 사실 뭐 선수 뒷모습만 봐도 어떤 선수인지 알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많이 정도? 챙겨봤었고 예전에 어. 잠깐 꿈이 축구 선수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뛰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혹시 그 황선홍 선수하고 같은 환갑? 아니에요. 친인척 관계. 뭐 황 씨는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왠지 황 씨들이 축구를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농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 농구부 했었고, 예, 농구를 좀 좋아하고 잘 보고 챙겨 봅니다. 스포츠 역시 농구 좋아하고요. 저도. 선수와 축구 선수를 모시고 방송을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 유망주였던 사람들과 방송을 하게 되셨어요. 어떤 뭐 스포츠 좋아하세요? 저는 네. 사실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네네네. 제가 이렇게 또 여쭤보는 이유가 또 우리 굉장히 또 직전에 또 도쿄 올림픽 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예. 네, 굉장히 좀 핫했고 감동의 물결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말씀하신 농구나 축구뿐만 아니라 또 야구도 굉장히 네,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 야구장에서 이렇게 뭐 치맥에 이렇게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예.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포츠가 우리랑 밀접한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도 많으시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사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제 주변에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라고 하면 뭔가 좀 연결해주는 선수와 뭐 매니지먼트를 할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 이제 연상을 해주셨는데 스포츠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연예인이 이제 기획사가 있고 네. 기획사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광고주와 이제 뭐 계약을 해서 광고를 직접 찍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약간 연예인 기획사 또 좀 연관을 해서 또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에이전트는 이제 야구 선수든 농구 선수가 어떤 팀에 입적을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구단과 연봉 계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준다거나 예. 혹은 요즘에 뭐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광고도 많이 찍고 하시는데 예. 그런 광고에 대해서 뭐 이제 광고주와 계약을 할 때 뭐 일정 부분 조율을 해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계약과 그 선수의 어떤 트레이닝에 총괄된 모든 것을 맡는 비즈니스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쉽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연봉 네네. 계약을 맺는 과거 영화 중에 톰 크루즈가 나온 이제 제리 맥과이어라는 네, 그 영화가 맞습니다.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풋볼 선수 한 명을 가지고 제기를 하는 그런 드라마가 담겨 있는데 네.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계약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 구단이 됐든 광고주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학 전공자가 아무래도 아. 좀 선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인데 법학.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학을 전공하신 분 중에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뭐 베스트 뭐 이제 자격이다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자격증이 2019년까지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기준으로는 2019년까지 공인 어떤 에이전트다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네. 공인중개사처럼 이렇게 해서 자격을 부여를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이제 야구 쪽에서는 에이전트에게 뭐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만 뭐 153명을 한 해 이제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뭐 30%가 넘는 65명 정도가 이제 법학 전공자였던 네, 그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좀 법학 전공자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자격 관련된 것은 이제 축구 쪽에만 있고요. 에이전트 관련된 건. 예. 따로 만약에 야구 쪽을 원하시면 뭐 혹은 농구 쪽을 원하시면 그렇게 뭐 자격이 뭐 딱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또 에이전트가 스포츠인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체육 전공자, 체육 유관
뭐 스포츠 마케팅 관련 전공자들을 선호를 할 거고요. 또 비즈니스맨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영 관련된 뭐 마케팅 관련된 전공자들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자를 보니까 확실히 그쪽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선호하고 아니면 뭐 스포츠에 해당되는 그 스포츠 분야에 잘 아는 사람, 그렇죠. 흥미가 있는 사람도 선호한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전혀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통해서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 나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LPGA라는 미국 프로 여자 골프 투어에서 제 선수인 김세영 프로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승 뒤에 가려진 선수들과의 희노애락이 있기에 더 값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온 컴퍼니에서 골프 종목 스포츠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윤주식 팀장입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란 선수의 대리인을 뜻하는데요. 스포츠 관련 회사와 소속 선수를 연결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무와 더불어 선수를 돌보고 스케줄 관리는 물론 선수의 이미지나 운동량을 관리하고 연봉 협상이나 언론 홍보 등 선수의 잠재 능력을 파악해 스포츠 시장에서 선수의 가치를 높여주는 업무를 합니다.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를 보며 중2 때부터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국내에 활성화되지 않아서 초기에는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꾸었는데요. 스포츠 산업시장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여 스포츠 에이전트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저는 원래 바라던 스포츠 에이전트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입사 후 스포츠 에이전트 종목으로 골프를 선택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골프, 축구, 야구, 세 종목의 스포츠 에이전트 활동이 활발합니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학력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진출하는 선수들을 위해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협상 능력 및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고요.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스포츠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법학과 등을 전공하면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에 유리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기도 하였지만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다 보니 매우 힘들었답니다. 해외에 나간 선수들은 시차로 인해 제대로 된 잠을 못 이루었으며 선수들의 감정 하나하나까지 모두 헤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우승이나 승리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습니다. 저는 좋은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협상 기술이나 대화 기술 또한 사람마다의 성향 차이로 인해 극복하기 쉽지 않았지만 처세 및 협상 기술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체육대학교를 진학하며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사소한 감정을 공유하는 부분, 즉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 능력은 자신의 신념과 기준이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더 유리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선수의 다양한 투어 생활 때문에 전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경기는 매주 열리며 개최되는 장소 또한 여러 곳입니다. 특히 역사가 가장 깊은 디 오픈 골프 대회가 열렸던 북아일랜드 출장이 기억나는데요. 약 25시간 정도를 이동하여 타이거 우즈 등 세계 내노라 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본 이 출장은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제 직업을 다시금 사랑하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탑 랭커 선수들과의 교감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또 탑 랭커 선수들과의 고민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자면 제 스스로도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더 특별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같이 선수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전트는 선수와 한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는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부끄러움 없는 성격에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나아가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요.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10년 내로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키우고 국내외 스포츠 에이전트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리오넬 메시, 르브론 제임스, 라파엘 나달, 김연경, 류현진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수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직업인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의 대리인이자 선수들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반자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선수와 에이전트는 늘 서로가 교감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타인과 교감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분들이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스포츠 에이전트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뭐 중요한 능력, 뭐 외국어 능력이나 처세, 처세술, 협상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다 막 말씀을 해주셨고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보통 이제 뭐 구단마다 특성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구단 한 구단 내에 그 팀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가 한 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분의 매니저가 모든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팀 매니저도 있고 코치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이제 선수의 어떤 그 선수를 조금 더 밀착 이렇게 해서 좀 훈련을 설계한다든가 그 선수의 어떤 경기 관련된 것들을 수집해서 뭐 그 선수에게 어떤 뭐 코멘트를 준다든가 이런 어떤 뭐 그 선수의 스케줄 및 포괄 관리도 에이전트에서 담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선수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팀 내에서 조금 더 이제 컨설팅 이렇게 하겠지만 그 선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이미지 관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선수가 어떤 뭐 이제 안 좋은 어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기사화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팀 내에서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 협상, 그리고 만약에 그 선수가 이제 광고를 맺게 됐다 했을 때 광고 관련된 거 체결. 뭐 그리고 이게 광고라는 게 우리가 TV에서 뭐 드셔보세요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연기를 했죠 갑자기? 손흥민 선수 신라면 광고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슈퍼콘인 줄 알았네요.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수들이 뭐 옷을 입고 나오는데 뭐 이제 스포츠 관련된 용품을 이제 뭐 직접적으로 노출한다던가 이런 어떤 스폰서십 이런 것들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 광고를 찍는 선수 많지 않은데 무슨 광고 얘기를 자꾸 하냐 예. 그런 게 아니라 뭐 스폰서십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또 그 미국의 래퍼인가요? 네. 제이지 비욘세 남편 있잖아요. 네, 네. 유명하죠. 그분도 뭐 이쪽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제이지랑 갑자기 무슨 스포츠 에이전트랑 무슨 랩하는 상관이냐. 사람이야. 그쵸? 너무 랩하는 사람. 랩하시는 네, 방송하는 사람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TV 나오는 사람. 네, 어쨌든 이제 제이지 하면은 이제 뭐 힙합, 뭐 스웩, 뭐 이런 거,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제이지가 스포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제이지가 이제 말하자면 사장님으로 스포츠 에이전트를 차리는데요. 네. 그 매출이 예. 스포츠 에이전트로만 이제 따온 매출이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연 7,800억 정도 어우, 됩니다. 잠깐 이게 부업이에요, 본업이에요. 그분은 네, 부업이시죠. 부업이 7,800억이에요. 그렇죠. 이제 알바식으로 하시는 건데 네. 그게 이제 7,800억입니다. 네. 이쪽에 원래 돈이 이렇게 많이 도는 거예요? 아니면 제이지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이지가 능력이 있는 것도 있고요. 좀 잘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NBA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이제 금액 시장이 단위가 크니까. 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큰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제이지가 뭐 좋다 뭐 잘 알겠지만 뭐 능력 있겠지만 왜 스포츠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선수들이
뭐 기존에 이제 스포츠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도 네. 에이전트가. 근데 예. JG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약간 네임밸류 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이지가 워낙 돈도 많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어쨌든 뭔가 연예계 쪽에서도 뭐 엔터테인먼트지 이런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약간 마케팅이 좀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을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힙합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스포츠냐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제이지가 NBA 이제 농구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브루클린 네츠 네. 팀이요. 네네. 오. 를 인수를 잠깐만. 너무 직업이 잠깐 본업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업은 이제 힙합퍼 예. 랩하는 사람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인수하면 제이지 막 스웩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인수 당시 금액은 4억 원 정도, 그러니까 0.067%의 지분, 살짝 발만 담근 거죠. 예. 그래서 뭐 집에 뭐 금고에 있던 돈 이렇게 쓱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4억 원 정도 예. 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좀 사실 뭐 거기에 엄청난 어떤 뭐 지분율을 행사한 건 아니고 아 좀 이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를 좀 보고 바로 이제 지분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치고 예. 빠진 거죠. 네, 전문 용어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2013년에 이 스포츠 에이전트를 이제 차리게 되는데요. 예. 이 2013년 겨울에 이대호 선수 아시죠? 예. 이대호 선수의 친구인 같은 친구. 팀 동료, 예. 네 로빈슨 카노라는 이제 팀 그 사람의 이제 팀 체결을 실제로 맡게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당대 최고 이제 금액이었죠. 한 우리 돈 기준으로 2,800억. 억이요? 어, 2,800. 뭐만 하면 그냥 어. 천억 단위로 예. 갑니다. 네, 그래서 2,800억의 계약을 체결을 네, 네. 제이지의 이제 그 에이전트에서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보통 뭐 3% 내지 5% 가량 되는데 그때 당시에 4.7%의 이제 수수료 네. 그러면 우리 돈 기준으로 126억 원 정도를 네, 계약 체결해주고 네, 테이블에 한 번 앉았다 일어났는데 126억 원을 이제 거머쥐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 회의감이 들죠. 어나더 네. 레벨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굉장히 메이저리그 선수들 몸값이 뭐 천문학적이라고 네. 하지만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한 선수가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해서 이제 유망주가 되면은 네. 구단의 러브콜을 받아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보편적이지 않나요? 그쵸.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뭐 혹은 대학교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구 선수 혹은 축구 선수 이렇게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팀에 이제 러브콜을 받아서 말하자면 캐스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통 계약이 체결이 초반에는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지만 해외에는 그 계약 체결, 첫 번째 계약 체결 당시에도 에이전트가 좀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딱 이제 처음에 이제 입적을 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선수로 활약을 하면 그 다음에 FA 자격을 가지게 자유.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에이전트.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계약과 연봉 협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선수들이 또 운동만 하고 이제 매니지먼트나 이제 경영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냥 보통 이제 구단에서 뭐 이렇게 제시하는 대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서 좀 세부적인 조율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에이전트 능력이 많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몸값도 선수의 몸값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돈을 거의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뭐 결국해서 그 돈을 이제 소화를 못 해가지고 이적도 하기도 했지만 에이전트에 따라서 몸값을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류현진 선수 너무 유명하죠. 다들 예. 아실 텐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전에 사실 메이저리그에 많이 류현진 선수 전에도 많이 이제 메이저리그를 네. 갔던 기존의 선수들이 있는데 뭐 사실 조금 이제 뒤쪽에서는 좀 아쉬운 계약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무 이제 이 선수가 한국에서 이 정도 기력이면 이 이상을 받아도 됐지 않았을까 싶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 에이전트를 잘못 이제 채택을 해서 그런 몸값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류현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했던 에이전트가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에이전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 류현진이 이제 6,137만 달러.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대에 없었던 한국 선수로서 받지 못했던 연봉을 받았다. 이건 류현진 선수의 어떤 능력도 있겠지만 네. 그 에이전트의 굉장히 능력이 많이 좌지우지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자꾸 해외 사례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내에서는 사실 뭐 1000억 단위, 뭐 100억 단위 이런 계약들이 많지가 사실 않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이제 에이전트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직은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단 측에서도 조금 에이전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뭐 에이전트가 뭐라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긴 해요. 근데 네. 우리나라 예전에 막 핑클 H.O.T 이럴 때 보면 그때 네. 당시에 뭐 이렇게 소속사나 기획사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를 못했는데 네. 지금 이제 완전 이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BTS.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점점 이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네.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야들이 이제 시장성을 키우면서 성장한 만큼 당연히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무대도 앞으로 더 커지고 전망이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고 네. 뭐 스포츠 관련된 이제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 규모도 그리고 에이전트의 뭐 전문성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좀 이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